자, 윤석열의 망나니 칼춤은 끝났다. 두 번째 섹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디아페 비누가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네. 자,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 비누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김용민이도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 비누를 사용합니다. 써본 분들은 아십니다. 진작 쓸걸. 비누의 끝판왕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 경향신문 칼럼을 보겠습니다. 망나니 칼춤 그리고 검찰, 이런 제목인데, 망나니 칼춤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통 모르죠. 네. 칼럼을 지금부터 읽어볼까요? 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뭐예요? 검찰이죠, 검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비정상으로 내달리면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뭡니까? 정권이죠, 정부죠. 네.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적절한 민주적 통제는 불가피하다. 검찰의 독단을 막기 위한 최후 수단이다. 적폐 수사로 날개단 검찰은 검찰 조직의 적폐 청산에는 소홀한 채 수사권, 기소권을 무기로 개혁의 흐름에 역행했기 때문에 부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윤석열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를 되돌아보자. 실은 살아있는 권력의 권력형 비리 범죄가 아니었다. 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진단이 그러합니다. 이번 수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의 권력형 비리 범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측근 중 최측근이었지만 그 권력과 자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최소한 이거는 답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 박근혜 정권 때 일이기도 하고, 또 그 개인이 예를 들면 자신의 즉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을 이용해서 뒷주머니에 챙긴 것이 있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야말로 견문 발검, 모기 잡으려고 칼을 빼어 휘두른 것이다. 그 범죄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있다면 그 범죄는 그냥 개인의 비위일 뿐이에요. 아주 가벼운 비위일 뿐입니다.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만 보더라도 그래요. 근데 그걸 갖고 포괄적 압수수색에다가 또 전방위적인 수사,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언론을 등에 업은 망신주기식 수사, 원하는 무언가가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수사, 이른바 우물파기식 수사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옹색하기 짝이 없었다. 헌법상 기본권은 무시되고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도 지키지 않은 수사였다. 시작은 창대해 보였으나 끝은 미약했다. 윤석열 검찰은 출범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 참담한 수사 결과로 정당성을 얻지 못했고 급기야 인사로 견제당하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개혁 입법도 통과되었다. 이쯤 되면 조직과 상관 지키기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걸 것이 아니다. 조직과 상관 지키기, 상관, 윤석열을 말하는 거죠. 조직과 윤석열 지키기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걸 것이 아니다. 인사권에 대한 집단적 저항을 시도해서도 안 된다.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변신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권 존중의 수사와 기소여야 한다. 언론에 흘리고 여론을 동원한 수사여서는 안 된다. 마구 찌르고 끝장을 보는 수사가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줄 아는 절제와 염치를 아는 수사여야 한다. 네. 지당한 말씀이죠. 네, 지당한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법학자인 하태훈 교수가 가장 절제되게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한 것입니다. 네. 검찰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아무리 같은 법학자인
조국 교수를 두둔할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누가 이견을 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조국 교수에게 막 칼을 휘두른 것과 조국 교수가 어떤 권력형 범죄가 아닌데 막 진짜 뭐 100번 양보해서 비리가 있다고 칩시다. 비리를 저지르는 게 맞다 하더라도 이거는 권력형 비리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자, 누가 더 심각합니까? 권력을 갖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갖고 제멋대로 오용한 주체가 누구예요? 검찰입니까? 조국입니까? 그럼 검찰을 더 비판해야지. 언론이라면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권력이 무엇인가? 권력이 무엇인가? 그 권력의 작용이 정당한가 부당한가? 이걸 냉철한 시선으로 따지고 그래서 이 비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 뭐 했어요 그동안?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이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을 비난해야 된다. 검찰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 언론들이 덜어 있었죠. 지금도 그런가요? 생각이 같아요. 혹시 나는 틀렸다라고 인정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뭐 무슨 퇴로가 없어. 그 차원 말고 언론의 정도대로 자기 해야 할 본분을 본령을 되새겨 본다면 과연 조국에 대한 비판이 옳았습니까? 검찰에 대한 비판이 옳았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자기들이 출입한다고 릴레이션십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검찰 편을 들어? 참 경향신문에 이런 칼럼이 실린 거 보니 참 다행이긴 합니다. 예. 유희곤이는 이 칼럼 어떻게 봤을까 싶네요. 자, 물론 경향신문 칼럼 또 보면은 박래용 논설위원 칼럼은요. 추미애 윤석열 잘잘못 따져보기. 그러니까 이 칼럼은요. 제가 지금 윤석열 잘못만 지금 발췌를 했는데 추미애도 같이 비판합니다. 추미애 비판 부분은 따로 보세요. 경향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비판에 좀 집중해서 오늘 보려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것만 가져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박래용 칼럼. 이분은 그래도 초기부터 아주 뭐 굉장히 괜찮은 시선으로 이 사안을 바라봤어요. 네, 박래용 칼럼은 좋아요. 네, 경향신문에서 폭풍 같은 인사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전격전으로 하루 만에 폴란드를 점령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격전으로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와해시켰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침마다 그 종합일간지들 쭉 보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인간들, 추미애가 그냥 한 큐에 하루 만에 윤석열 사단을 붕괴시키니까 태세가 달라졌구나.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놈들은 보니까 정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권력 편에 서 있어요. 추미애가 권력을 휘둘러서 지금 윤석열 권력을 무력화시켰어요. 새로운 권력을 지금 새로운 권력의 주체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를 옹호합니다. 지지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추미애가 만든 새로운 질서에 지금 다들 편입하고 있어. 진작에 이렇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여간 뭐 대통령이 뭐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사실은 검찰 개혁을 법안 입법 과정에서는 완성을 했잖아요. 어제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다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초기에 전광석화처럼 야당 개무시하고 불도저처럼 밀고 갔다가는 아마 역풍 났을 거예요. 그러나 참 안타깝죠. 조국 장관이 뭐 그야말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온갖 모욕과 핍박을 당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줬어요.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런
검찰 개혁 입법이 성사됐는데 와 이제는 뭐 윤석열 권력이 무너지니까 추미애 장관 쪽으로 지금 언론들이 급격하게 그 질서 속에 편입되고 있어요. 예. 나 참 너무 웃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언론은 정의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하자면은 권력의 편이에요. 권력의 편.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때도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보세요. 안 그랬습니까? 예. 10시 전에 끝내. 10시 전에 끝날 겁니다. 예. 10시 전에 끝날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좀 기다려. 좀 이게 보면서 해. 보면서 기다려. 좀. 알았죠? 예. 자, 그래요. 우리 자신감님 개혁의 십자가를 졌다고 하셨네요. 예. 그래 조국 장관이 그런 참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검찰 개혁 완수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수 언론의 대학살, 인사참사란 호들갑이 무색하게 검찰 내부 분위기는 생각보다 평온하다. 장용진의 하객진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추미애 인사가 공정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특수통만 우대하던 그런 인사, 6개월 전 인사를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인사가 공정했어요. 또 하나, 그리고 윤석열이 인심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건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6개월 전에 그냥 엉망인 인사를 해가지고 검찰 내 그 인심을 다 잃은 거죠. 예? 그래서 인심을 잃으니까 윤석열이 어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고 검찰이여 대동단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정권 털기식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조국 털기식 수사를 한 거 아니에요. 저 조국 저 새끼는 지금 검찰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의 위상을 깎아 먹으려고 하고 있다. 조국을 죽이자. 우리의 지금 윤석열 총장님의 그 인사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말고 조국을 털자. 조국을 죽이자. 이렇게 해서 나를 따르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조용해요. 윤석열이 철퇴를 맞은 이후로. 왜 그러겠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인심이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 부글부글 끓는 것은 그래서 검찰이 아니라 보수 언론이다. 그들은 검찰이 부글부글 끓지 않는 게 화가 나고 그래서 더 악을 쓰는 것 같다. 예, 그래요. 아마 조만간 또 추미애 리더십 하면서 띄우는 기사 낼 겁니다. 이 수구 언론들이 말이죠. 네. 자, 윤석열 사단 물갈이는 인사의 정상화다. 역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검찰총장의 왼팔 오른팔이 요직을 꿰차고 그도 모자라 열 손가락까지 차장과 특수부장 자리를 싹쓸이 했던 적이 없다. 그래서 검찰판 하나회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윤 총장 취임부터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사회를 지배하려 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수사에 뛰어든 논리대로라면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어야 한다. 유재수를 청와대가 감찰하다가 덮었다는 논리대로라면 그간 검찰이 수사하다가 덮은 수많은 암매장 사건들도 전부 다시 들여다봐야 이치에 맞다.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불순했다. 하루 종일 기싸움을 펼치던 그런 날. 그러니까 검찰하고 법무부 사이에 기싸움이 이루어지던 날 검찰은 뒤에서 홧김에 영장질을 했다. 울산시장 수사는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며칠 앞당기거나 뒤로 늦출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공권력 행사에도 품격이란 것이 있다. 지금 검찰에는 그런 절제와 품격이 느껴지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네. 자, 윤석열의 이런 무리하고 무도한 수사, 마지막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6개월 동안에 참 이런 실험이 끝나고요. 검찰 바로 세우기, 또 우리 사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그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 여당 참 큰일 했죠.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건 여당이 손해볼 그 검찰 개혁 아니에요. 사법 개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권력을 분산시키면은 하나만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그 권력을 잘 통제했으면은 정말 국정 운영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힘을 분산시킴으로써 더 이상 국가 권력이
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그런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몹쓸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몰고 가겠지만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지만은, 결국은 문 대통령의 이런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의지가 아마 제대로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국 교수의 명예가 회복되는 날도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잘하셨어요. 여러분 덕입니다. 여러분 덕에 검찰개혁안이 완성됐어요. 네.